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요즘은 가까운 거리 여행 말고 멀리 여행도 많이 가시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인기 있는 곳이 유럽 중에서도 프랑스를 많이 가시죠. 자, 프랑스 가면은 주로 어디를 가십니까? 프랑스 하면 파리, 에펠탑, 몽마르트 언덕 이런 게 생각나시죠? 그래서 프랑스를 가면 대부분 파리에 가시고 파리에 있는 여러 여행지를 많이 다니시는데요. 어, 파리 같은 큰 도시는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지만 사실 프랑스에는 파리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프랑스 그 파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또 우리가 볼 만한 그런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곳은 쥐베르니라는 곳입니다. 자, 이거는 쥐베흔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웹사이트들은 쥐베르니라고 쓰더라고요. 자, 이 쥐베르니가 왜 유명한 곳이냐, 무엇을 볼 곳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인상주의 화가 모네를 아시죠? 예, 이 모네가 아주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곳이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네가 30년 동안 그 모네 수련 아시죠? 모네 수련을 약 300여 점 정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린 곳이 이 지베르니라는 곳이고요. 그냥 상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못을 보면서 그 연못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담았다고 그래요. 모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네 그림뿐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렸던 배경인 이 지역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네 그림들 잠깐 감상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빛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얼핏 보면 뭉개져 있는 듯 하지만 느낌은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식의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연못 시리즈 중에 하나의 그림이 있네요. 자, 이건 또 같은 연못 그림이지만 완전히 색감이 다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것도 연못은 아니지만 물을 배경으로 하는 상당히 인상적인 그림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모네 그 그림들 중에서 연못과 수련과 관련된 그림들만 모아놓은 오랑주리 미술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크기의 대작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아주 감동적이었고요. 파리에 있는 미술관인데 정말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데 뒤에 있는 그 그림의 크기를 짐작하실 수 있죠? 자, 이런 그림들을 그린 곳이 지베르니라고 하고요. 그 지베르니에 모네 집이 있습니다. 자, 그 모네 집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꽤 큰 크기의 저택인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딸려 있는 정원과 연못은 굉장히 큰 규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림 정보를 들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모네는 되게 부잣집 출신인가 보다, 부르주아였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네는 가난한 화가였고요. 초창기에는 물론 처음부터 재능은 인정받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좌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해서 이렇게 큰 저택과 정원을 얻게 됐느냐 하면은 아이러니하게도요, 로또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화가와 로또 잘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어쨌든 로또에 당첨된 모네가 그 돈으로 파리 근교에 있는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지베르니라는 곳이 꽤 유명한 예술의 중심지가 됐다고 합니다. 자, 지베르니는 파리에서 외곽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 렌트카를 빌려서 가봤었는데 주차할 곳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볼 곳이 모네 집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베른이라는 마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가들이 모여서 작품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모네에 의해서 더 유명해진 지역이라서 관광지로서 굉장히 예쁘게 잘 가꾸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네 집 정원을 보기 전에 먼저 그 마을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마을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를 다니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꽃이나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꽤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모네의 집으로 들어가시면, 자, 여기가 모네 집에 입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되게 별 볼 일 없지만 겉하고 속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시면 속에 이제 내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쪽에 개별 입장자 입구가 있죠. 거기가 아까 보셨던 거기고요. 거기서 들어와서 기념품 집을 통과해서 나오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나온 사람 기준으로 오른쪽이고요. 그림에서 보면 왼쪽이죠. 모네 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굉장히 크게 펼쳐져 있는 정원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붓꽃이라든지 여러 가지 꽃의 소재들이 실제로 작품으로 많이 그려진 것을 이 정원을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생이에 보면 단체 입장자 입구라고 그러고 그 옆에 지하도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그 모네 수련 연못을 그린 배경이 되는 그 연못이 도로 건너편에 있어요. 밑으로 지하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먼저 정원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정원의 갖가지 꽃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자, 근데 프랑스도 사계절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지베르니를 이렇게 꽃이 심어져 있고 예쁘게 피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시려면 겨울에 가시면 안 되죠. 예, 겨울에 가시면 꽃도 못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못도 얼음만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이나 여름, 가을까지는 이곳을 방문해야 제대로 된 이 지역의 풍광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잘 가꿔져 있는 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꽃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시간 가는지 모르면서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못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요. 그 옆으로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점점점 큰 연못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꽤 시원한 느낌이 드는 진입로입니다. 자, 이제 연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5월 정도였었는데요. 꽃도 많이 피어 있고 나무도 많이 우거져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경치를 많이 찍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찍었는데 마치 모네가 그림을 그리려고 캔버스를 펼친 각도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펼쳐지듯이 같은 연못을 찍었지만 굉장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모네는 이런 각도에 따라서 자기 눈에 들어오는 색감이나 빛의 느낌을 반영을 해서 다양한 수련이라든지 연못 그림을 그렸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을 가기 전에 아까 얘기한 그 미술관이나 아니면은 다른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모네의 그림을 충분히 보시고 그 느낌을 기억하시면서 이 지역을 돌아보시면 훨씬 더 큰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풍경들을 감상해 보세요. 자, 나중에 연못에서 나와서 다시 정원을 돌아 나와야 되는데 다시 나오면서 보는 정원의 모습도 역시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눈길을 계속 사로잡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쥐베르니라는 지역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에는 파리 외곽의 또 다른 여행지로 추천할 만한 곳이 오베르시르우아즈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화가와 관련된 곳인데요. 여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빈센트 반 고흐가 마지막 그 생을 사는데 보냈던 지역입니다. 다음 시간엔 어쨌든 이 고흐의 마지막 머물렀던 장소인 오베르시르우아즈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